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5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또 새로운 전문가로 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새로운 전문가, 권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젊은 이런 미모의 이런 전문가께서 오늘 함께해 주시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일장,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뭐 특징이라든지 이슈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먼저 시장의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좀 해보자면 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꾸준하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 도 기관의 매도의 주체는 아무래도 연기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자면 1월 달에 가장 많은 매도를 했었고요. 2월에서 3월, 4월로 가면서 점차 매도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랬군요. 코스닥 시장도 비슷했지만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을 좀 예로 말씀드리자면 네. 1월 달에 연기금이 8조를 팔았고 이제 2월에 4조대로 줄었고요. 네. 3월에는 3조대, 4월에 2조대로 매도세를 점점 줄여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 외국인 또한 이제 1월에는 5조대, 2월에는 2조대, 3월에는 1조대, 4월에는 오히려 3천억 정도 소폭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네, 특히나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까지 8조 이상을 좀 팔아치우다가 4월에는 16일까지 뭐 보름 만에 한 3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마지막에 좀 다시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점차 줄여가고 있는 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저희 시장이 매달 매주 지속해서 컨센서스가 상향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에서 본다면 추세적으로도 아주 긍정적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매도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은 뭐 액티브 펀드부터 여러 헤지 펀드 그리고 뭐 롱숏 펀드들의 다양한 글로벌 자금들이 추가 유입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급 개선 추세 과정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공매도 부분은 아무래도 저번 주에도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이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공매도를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일정 부분 공매도 우려로 조정받은 현재 시장을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물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좀 후자를 택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공매도는 일단 좀 과열 국면으로 좀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공매도를 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코스피를 좀 예로 들자면 코스피 200에서 좀 공매도를 치게 될 텐데 네. 그 코스피 200 종목의 상위 30개 그룹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전체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그 상위 30개 종목을 뜯어봤더니 뭐 크게 실적이 안 좋은 곳이 없어요. 딱 떠오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또 양호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분기 코스피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컨센서스 5% 이상을 상향한 기업들의 비중이 63% 정도 될 정도로 이제 근 10년 내 최고치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뭐 우리나라가 그런 과열 국면이라서 뭐 가격이 높은가 이 부분 네. 또 따져보기 위해서는 12개월 선행 PER 지표를 또 봐야 될 겁니다. 네. 그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5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22배, 중국이 한 15배, 15.5배, 그리고 대만이 17.5배. 낮네요, 그러면. 네, 당연히 우리보다 다들 네. 우리가 낮고요. 이머징 시장조차 한 14.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과열 국면이다라고 보기에도 사실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 예. 보니까 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는 이유를 굳이 뽑는다면 뭐 국가별 양극화, 뭐 더 정확하게는 기축통화 국가라던가 뭐 화폐 주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네, 네. 그 나라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던가 백신 공급률 차이에 따라서 글로벌 뭐 그것도 있군요. 투자자들의 차별적 네, 네. 수급 요인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은 공매도 자체로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것에서는 좀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공매도 우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다만 네. 뭐 바로 전 영업일이었던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괜찮은데 이제 오전 장 중에 중국에서 이제 제조 PMI 지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51.1포인트로 이전 수치 대비 그래도 0.8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던가 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네. 0.6%, 0.7% 정도 하락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빠졌는데 홍콩은 거의 2%, 뭐 상해 니케이도 0.8, 네, 0.83%,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요일 시장 빠졌던 거는 뭐 이쪽에서 좀 요인을 말씀드릴 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좀 시장 특징주들 좀 네, 들어가 보죠. 말씀드려보자면 예. 그냥 뭐 상강 M&T 쪽에서 뭐 캐나다 최대 그린 에너지 개발 업체인 노스랜드 파워에서 이제 업무 체결 내양 이제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업무 체결이 나오면서 네. 7.5% 정도 상승 나왔고 CS 윈드도 한 5% 나왔더라고요. 네. 또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들이 뭐 은행, 증권 업종들이었는데 네.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 S&P 케이스 실러에서 미국 주택 가격 지표가 나왔습니다. 11.9% 정도 나왔는데 이게 15년 만에 또 최고 상승폭이에요. 이게 주택 경기 지표는 여러 선행 지표 중 경기 선행 지표 중에 또 하나다 보니까 지금 호전적인 미국 경제를 또 대변할 수 있는 인플레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또 하나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 한국도 지금 10년물 국채가 좀 2.13% 정도까지 오르고 있는 2.13, 예. 상황이고 금요일 장중에도 미국 10년물이 1.68%까지 올랐다 보니까 지금 좀 내려가긴 했지만 네. 거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뭐 증권 은행 업종의 매력도를 올려줬을 거라고 보고요. 미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또 SK IT 환불금이 들어오는데 청약자 수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때 24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0만 명 정도 증가한 474만 명 정도 청약을 했더라고요. 엄청 뜨겁네요. 81조 정도 중고금이 몰렸는데 예. 다른 비용 듣고 뭐 네. 이자적인 부분만 주말 생각하더라도 사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미시적인 부분들도 요소가 같이 버무려지면서 뭐 NH증권에서 뭐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5% 정도 상승률 나오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3.4%, 제비금융지주에서 3.7%, 하나금융에서 2%, 뭐 기업은행도 2% 가량 올려주면서 하락장에서도 좀 견고한 흐름 보여줬다라고 그랬군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앞으로도 뭐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도 앞두고 있고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또 이자도 사실 뭐 최소한 2.5% 정도 이자율도 받을 수 있고 또 개인들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으로 또 실적이 포함되는 부분 생각한다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항공주와 여행주도 좀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근데 좀 장초방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예. 어느 때와 또 똑같이 좀 밑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럼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계속 해결은 안 됐으니까 다시 힘이 빠진 건가요? 그럼? 그런데 저는 좀 이제부터 좀 유의미한 시점이 네네. 아닐까라고 생각을 아,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최근 나온 미국 교통안전청에 따르자면은 미국 공항 이용객이 2월 달엔 그래도 한 2천만 명대 소폭 네네. 증가를 하다가 3월 달에 3,800만 명대로 확 늘었네요. 확 급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항공주 여행주가 또 저번 영업일에 올랐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네. TV홀딩스에서 3.5% 정도, 제주항공 AK홀딩스에서 3% 정도 흐름 보여줬고요. 음. 모두투어, 노랑풍선 같은 업종에서도 이제 4%대 마감을 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청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공항의 보안 담당자로 이제 6천 명 정도 추가 고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래요? 뭐 고용 숫자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항 쪽에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는 것 자체에 또 의미를 그러니까 둘 수 있을 활성화를 겁니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게 미국이 또 보니까 5월 말쯤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휴일인데 예. 주말을 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를 기점으로 또 한번 공항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뉴욕도 이제 7월부터 100% 정상화 계획이 있다 보니까 항공이나 뭐 여행 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지금 좀 넘어서 실질적인 회복 구간에 좀 처위 구간에 있지 않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항공과 여행주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위치, 우리가 좀 어디쯤 와 있나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체크하시는지요? 네, 오늘 그 SKIT 증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예. 기대감 좀 가져보자고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환불금이 오늘 들어오니까요. 네. 배정받지 못하고 들어오는 환불금이 70조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분명 수급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서 하방 지지력을 갖추는 데도 분명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또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급하게 미국 열리지 가죠.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워싱턴에서 굳이 또 대면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시국을 제쳐두고 아무래도 좀 시급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좀 중국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뭐 한반도 비핵화, 한미 공조 방안, 뭐 경제 통상 협력이나 기후 변화,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너희 뭐 반도체 견제.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쪽 섹터 반도체 쪽으로. 네, 관심을 예.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좀 더 깊숙이 말씀드리자면 좀 미국 장비사를 거기사로 두고 있는 뭐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 네. 장비사들이라던가 뭐 미국 내에 이러한 제조 공정 자체를 갖추고 있는 네. 뭐 부품주 쪽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소재랑 뭐, 부품이랑. 예. 뭐 전자라고 하면 뭐 JST 같은 업체라던가 후자라고 하면 뭐 원익 QNC 같은 QNC. 업종들도 다 지금 공매도 우려에는 벗어나는 리스트에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투자의 같고요. 힌트가 됩니다. 네, 예. 또 네, 독일에서 또 하루에 네. 100만 명 이상의 접종을 기록하는 정말 대단한 신기록이 나왔어요. 이제 좀 속도가 붙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수급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번에 백신 접종률이 6%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굉장히 좀 느린 부분도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쵸. 수급적 문제가 최근에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수급적 문제지 이런 수급만 갖춰져도 저희 나라가 또 빨리빨리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탄력 받으면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독일에서도 가능했는데 우리에서 불가능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군요. 그때가 돼서 한 방에 반등이 나오는 뭐 컨택트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잡아보시는 것보다는 지금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뭐 호텔이나 항공, 카지노, 뭐 화장품 쪽에서에 대한 선침에도 유의할 것 같고요. 네. 미국도 지금 전면 개방에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미국향 뭐 OEM 의류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라 이렇게 의류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서서 뭐 주택 지표와 관련된 부분도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또 관심 섹터 중에 또 건설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서 미국 주택 관련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1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유동성 과잉으로만 이렇게 가격 지표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른 게 있나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자체가 이제 목재 기반입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수명 사이클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17년부터 소폭의 공급이 좀 부족된 게 지속적으로 네, 네. 이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의 지표를 만들어낸 건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택 시장에 있어서 공급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거고 또 지난주 목요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을 네, 발표를 맞아요. 하기도 했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과제로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네. 끊임없이 부각받을 거고 해외 이슈에도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네. 이러한 센치멘탈적인 부분이라던가 지난주 또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대우건설도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러한 건설주가 지금 대체적으로 저렴한데 이러한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타 섹터 대비 크게 밀리지 않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런 뭐 센치멘탈, 펀더멘탈, 유동성 세 가지 측면에 모두 부합하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장기적 측면에 있어서도 수주 모멘텀을 좀 보기 위해서는 선행 지표인 인허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작년 말부터 좀 급증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인허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월에 2만 호 초반대 인허가가 났고요. 2월에 3만 호 정도, 3월에 4.5만 호 정도 나오면서 3월 같은 경우는 작년 YY 대비해서 35% 정도 급증을 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군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추세라면 분명히 정치적 과제와 더불어서 장기적 수주 모멘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장기적 사이클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처럼 조정 국면 시에는 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까지에 대한 힌트를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혁 전문가의 오늘장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네. 쪽 보셨어요? 앞서서 제가 좀 건설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뭐 여기서 갑자기 GS 건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사실 너무 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우려도 없고 예. 뭐 PER도 아무래도 건설 섹터가 좀 저렴하긴 하지만 PER도 내비면서 더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재무 건전성도 또 뛰어나고 자기 자본이 지금 시총 이게 동원 개발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각도로 보셨어요? 네, 동원 예. 개발인데 지금 시총이 5천억대입니다. 예. 근데 자기 자본이 지금 1조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중소형 건설주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동원 개발의 특징이라고 하면 건설사 대비 좀 디벨로퍼 사업 영역이 좀 높은 축에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디벨로퍼 사업 영역이 어떤 거냐면 건축이라는 거는 건축 사업은 일단은
타인의 부지에 건물을 올려주는 도급의 영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자기 땅에 분양까지 만드는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자체 개발 이제 디벨로퍼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디벨로퍼 사업 영역은 아무래도 미분양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사업 영역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근데 지금 건설 업황에 있어서는 네. 이런 미분양 리스크라든가 이런 건 사실 배제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던 게 지금 미들 리스크 로우 리스크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벨로퍼 사업 영역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한신공영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재무적으로는 동원 개발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아요. 탄탄하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재작년에 자기 자본이 7,700억대, 작년에 9,000억대, 올해는 또 1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1조라는 타이틀 때문에 또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보통 분양 사업을 할 때 이제 PFV라는 파이낸싱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본이 많게 되면은 예. 자체 현금을 활용해요. 제가 또 IRT 물어보니까 그것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적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마진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디벨로퍼 사업 영역의 마진율이 지금 40%대입니다. 거의 예.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디벨로퍼에 대한 사업 비중도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나오고 있고요. 견조하네요. 예,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것도 도급 영역도 있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잖아요. 남의 땅에 올리는 거. 예, 그렇죠.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13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네요. 도급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디벨로퍼형 관계사들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다 보니까 예. 일반적인 경쟁사들과의 도급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이렇게 경쟁사들 대비해서 최고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파이낸싱을 하지 않는 것과 디벨로퍼 사업 영역의 비중이 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디벨로퍼형 관계사들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지금 뭐 시총도 뭐 5천억대인데 자기 자본 1억이라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인 것은 둘째를 치고 부지 매입에 제한점이 없는 자기 자본이다 보니까 디벨로퍼 사업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성장성을 겸비한 회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략을 지금 상황에서 구사하고 있다라는 그게 동원 개발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상황상 이제 우리나라 상황상 맞습니다. 낮춰진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동원 개발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하나의 리스크를 따져본다면 네. 2020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된 디벨로퍼 사업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올해 상반기 울산의 주상복합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센턴시티 그리고 부산 쪽이군요. 2022년도까지도 지속적인 자체 사업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추후의 기대감으로 크게 뭐 주가가 꺾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만약 실적 부분으로 조정을 만약 준다면 이 부분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6,4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목표가는 7,700원, 단기 손절가는 한 6,150원 정도로 잡아보시라. 뭐 장기적으로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도 단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장기로? 가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장기로.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목표가라던가 단기 손절가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종목은 권역 전문가 동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되겠고요.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6,4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가져갔을 때 7,700원, 손절가 6,15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권역 전문가와 오늘장 모닝 진행했습니다.